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였었죠. 11조 원 규모의 추경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는데요.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왜 진작 좀 못했는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그때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또 어제 조윤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어김없이 고성과 반말, 막말이 오갔습니다. 20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개회하기도 전부터 벌써부터 이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20대 국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정기국회 첫날인데요. 저는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저는 희망은 고사하고 절망만 주지 말았으면 대성공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추경 예산안 처리 어제 밤늦게 합의를 했어요. 네. 거의 어제 밤 12시 가까이 돼서 합의를 했다고 하죠. 네, 11조 원 규모의 그 추경 예산안 처리 협상 어제 이제 밤늦게 타결이 됐는데 이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재정 부담에 따른 그 지방채 상환 문제. 이제 이를 위해서 이 교육시설자금 예비비 그 2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당초 이제 그 더민주 쪽에서는 그 3천억 원 그 증액안을 이제 추진을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완강히 좀 반대를 했었고요. 이 국민의당은 그 2,500억 원 그 증액이라는 이 절충안을 이제 그 제시를 했었다고 하죠. 결국 그 교육시설자금 그 예비비로는 그 2천억 원을 증액을 하되 이 청소년 그 생리대 지원 등 이 복지자금으로 1,800원을 그 따로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결위 그 여야 3당 간사들 어젯밤 12시 다 이같이 합의를 했고요. 예결위 그 소위를 열어서 그 세부 사항까지 타결을 했다고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합의안을 좀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럴 거라면 왜 그 위원 이야기까지 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그 대치를 했던 것인지 아예 내놓고 좀 액수가 문제다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 당선되고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끝까지 자기 본심 내놓지 않고 어떻게든 줄다리기 한번 해보고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참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자원은 그렇게 외쳤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네, 이거는 더민주 쪽에서 그 700억 원을 좀 편성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여야 이는 이제 그 편성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죠. 다만 이제 그 부대 의견을 달아서 향후 그 여야가 피해 지원에 노력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검찰이 송희연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출국 금지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통신 내역 조회도 들어갔다고 하죠. 또 그 금융계좌 추적도 이제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한 그 수사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예. 남상태 전 그 대우조선해양 그 사장 그 연임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뉴스커뮤니케이션의 그 박수환 대표
이제 이 박수환 대표의 그 주변 자금을 추적하면서 이 성희영 전주필과 그 연관성이 있는지 좀 따져보고 있다고 하고요. 이 성희영 전주필의 그 친형이죠. 그 이화여대 그 교수인 성준 정부 3.0 추진위원장도 이 최근 논란이 되면서 이 위원장직 사표를 냈다고 하죠. 예. 이 부분도 지금 게이트로 불거지느냐 마느냐, 박수환 게이트냐 맞습니다. 마느냐 이런 벌써부터 이제 언론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자, 어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것도 또 신기해요. 인사청문회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죠? 네, 원래 이제 그 인사청문회 하면 야당이 공격을 하고 그 여당이 말하자면 이제 방어를 하는 네. 나름대로 그 변론을 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어제는 그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홀로 말하자면 야당의 공세에 그 맞선 이런 모양새였는데요. 어제 이제 그 시작하자마자 그 누리과정 그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비비 그 3천억 원을 이제 편성을 했던 이 추경안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 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시킨 것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거세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그 파행을 빚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막말, 고성이 이제 오갔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그 유성엽 그 위원장의 그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아주 그 상황이 험악하죠. 결국 이제 서로 아주 그 막말 들고 가다가 이 청문회 그 제대로 그 진행되지 못한 채 이 정의가 됐고 5위 이제 그 속기가 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빠지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등교하기도 전이에요 지금. 예, 네. 오늘 등교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기국회 오늘 시작하니까 첫 번째. 근데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하니 이게 참 대단들 하세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쟁점들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이 돈 쓴 문제, 생활비가 참 생각보다 많다. 이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때도 이제 그때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같은 사안이 이제 그 되풀이 된 건데 이 사용처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 조윤선 그 장관 후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그 소득위에서 그 공제할 부분이 그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취득세나 그 종합부동산세 등 그 세금을 낸 것이 있는데 이 종합소득세만 이제 그 낸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이 가처분 소득이 좀 부풀려졌다 이런 해명이었고요. 또 그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그 남편의 그 사무실 운영비 즉 부서 회식비 같은 것들이 이제 지출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안 됐고 미국에서 그 유학 중인 그 자녀에게 보낸 이제 교육비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그 4억 5천만 원을 좀 올려준 게 있는데 이게 그 신고가 안 돼서 재산이 그 갑자기 좀 늘어나는 것처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좀 잘못했다 이렇게 좀 사과하기도 했고요. 어제 그 청문회 밤 11시까지 이제 그 진행이 됐는데 교문위는 오늘 그 전체회의를 열고 이제 청문회 보고서 그 채택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죠. 늦게까지는 일들을 하세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싸우고 막말하고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예 이런 시간 빼면은 이게 좀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 함부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경 닦았다는 이유로 처형됐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안경 닦아서 그것이 이 꼬투리가 돼서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처형된 나라 바로 그게 북한이죠.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자세불량으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처형됐다는 뉴스인데요. 참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은 여권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시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하 의원님도 안경 함부로 닦지 마세요. 예.
김용진 내각 부총리 처형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총리 댁이죠. 교육부총리. 예. 부총리가 4명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꽤 높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높은 사람이고 그 북한에서도 이제 처형할 때 총살할 때 김정은의 승인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아주 고위 간부에 해당. 근데요, 이게 그러니까 안경 닦고 자세 불량했다라는 거는 일단 그것 때문에 이 잡혀가서, 예? 이 자세 불량이 왜 네가 자세 불량이냐? 너 우습게 알지? 김정은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주된 이유는 아니죠. 예를 들어 이제 예. 그게 주된 이유면은 예. 우리로 치면은 뭐 감봉 행정적인 징벌 있잖아요. 예. 뭐 감봉을 한다든지 정직 뭐 이런 행정적인 처벌을 하지 뭐 공개 총살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김용진은 이제 정부에서 자세하게 공개를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비공개리에 비난한 것이 드러났다거나, 뭐 아니면 김정은 만나서 쓴소리를 했다거나, 예. 어쨌든 북한에서는 이제 유일 사상 지도 체계, 다시 예. 말해서 이제 김정은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 예. 김정은이 기분 나쁠 때 쓴소리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유일사상 지도체계 위반해서 예. 숙청이 되죠. 그리고 처형이 될 수 있고 뭐 그랬던 사례가 이제 장성택이 있었고 예. 또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이 있었고요. 근데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처형이 된 이유들을 거의 신문 한 페이지로 장성택 같은 경우는 열거를 했잖아요. 예. 그 안에 이제 장성택은 건성박수라는 게 있었죠. 예. 있었고 현영철은 회의 시 졸았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부차적인 이유고 다른 큰 이유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 조롱, 비공개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기분 안 좋을 때, 예? 좀 듣기 싫은 소리 했다. 그럼 처형되고. 이거는 결국은, 이건 순전히 재수 탓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거하고, 이제 또 국가보위부에서 조사를 쭉 하는데, 그런 쓴소리 한 것에다가 어쨌든 비공개리에 비난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될 때, 이제 처형이 되는 겁니다. 사실, 김정은은 자기가 이제 연설하고, 연설문 읽고 이런다고 바쁘기 때문에, 조는지 박수를 건성을 치는지 김정은은 본인은 잘 몰라요. 이걸 누가 하냐면은 보위부 장관 김원홍이 합니다. 김원홍이. 예. 김원홍이 쭉 지켜보고 있다가 태도가 불량하네. 태도가 불량한 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다 체크되고 있다가 어떤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뭐 비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김정은이 저 건강지다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조사를 해봐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자,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도 지방농장으로 이른바 혁명화 사업 갔다가 다시 말해서 좌천됐다가 다시 컴백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은 뭐 이 일을 똑바로 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영철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북한 권력 내에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당의 대남 통전이라는 부서와 군대에서 이제 비밀 대남 작전 부서 하는 게 다 분리돼 있었는데 김영철이 당에 있던 대남 그리고 해외 작전부, 대외연락부, 그 통전부까지 전부 다 군 정찰국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찰 총국을 만들어가 자기가 총국장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컸고 그래서 이 내부에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위부 장관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김영철이 통전부장으로 직함을 옮겼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좌천된 거예요. 좌천됐는데 좌천되니까 더 잘 보이려고 뭐 이번에 한두 달 혁명한 거는 제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해외 이제 무역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외화벌이 사업. 외화벌이 사업을 자기가 좀 하나 장악해가지고 더 외화를 김정은한테 더 갖다 바치려고 하다가 왜 우리 사업을 뺏어가느냐 해서 군 작전부 내 사람들이 하던 외화 사업이에요. 그걸 뺏어가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 혁명을 한두 달 간 겁니다. 그래서 김원홍이한테 사실은 좀 자중해라고 하는 건데요. 자중해라고 하는 거고 권력 내부에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건데 김영철 입장에서는 공로를 세워야 된다 해서 또 대남 도발 시나리오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공포 정치도 극대화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도발할 수 있는 빌미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량 탈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급 탈북이라든지. 김정일하고 좀 다른 게요. 예. 김정은은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외화를 상납하라고 안 하고요. 예. 간부들한테 이 외화 상납이 집중이 됩니다. 엄청난 왜냐하면 이제 북한 원칙 중에 대중들한테는 관대하게 간부들한테 엄격하게 이런 김일성 때부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김정은은 이걸 극단적으로 몰고 가가지고 일종의 간부들 핍박 엘리트 적대지시 정책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김정은 공개 총살은 김정일 때부터 있었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김정은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시를 했냐면 짐승처럼 죽여라. 이 땅에 묻힐 자리도 없이 치우라 해가지고 김정일 때는 9발만 쏘았어요. 일반 총으로. 네. 9발만 쏘았는데 김정은은 고사총으로 글쎄요. 비행기 쏘는 총으로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화염 방사기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흔적도 없게 무덤도 못 만들게 이렇게 잔혹하게 하니까 두테르테가 마약범 막 총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국민들의 지지도는 올라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마약범 대신에 이제 북한 간부들인 거예요, 북한에서. 예.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한테는 조금 지지가 올라가는데 지금 엘리트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기회만 되면 탈북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태영호가 이제 북한 최대 선전꾼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엘리트들의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세대가 엘리트들이 흔들면 세대가 더 빨리 흔들리거든요. 그 차이예요. 북한의 경제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국민들은 좀 먹고 살만한데 엘리트들은 지금 완전히 반 김정은 심리 마음으로는 그게 굉장히 강해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문제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송유영 전 주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당에서 도통 지원이 없다. 나만 총 때문이냐 이런 하소연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저는 명백한 부조리다고 하면은 이제 같이 비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보 소스 있잖아요. 예. 그럼 공동 보조를 맞추려면 정보 소스를 이제 공유를 해야 이것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구나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진태 의원이 정보 소스를 같이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왜 안 한다고 보세요? 그거는 김진태 의원 스스로도 밝혔지만 이게 공유를 하게 되면 또 나갈 수가 있고 본인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소스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국민의당에서 친박이 반기문 대권주자 뜨기를 하고 있다. 비박들을 당에서 이탈시키는 원심력이 커졌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반기문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데 물론 이제 당내 어떤 세력들은 반기문을 자기의 주자로 하고 싶겠죠. 특히 친박 계열은 독자적인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기문 입장에서는 확장성이 큰 자기의 지지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 내에서도 이미지 좋은 사람들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스크럼을 짜려고 할 것이다.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개혁 이미지나 혁신 이미지가 높은 사람들을 반기문은 더더욱 연대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반기문 스스로가 집권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개혁 이미지가 누가 있나요? 국민들이 잘 알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예, 벌써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지금 7시 38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 아침 초가을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먼저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앞에서 여의도 교차로 공사 지점 전 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반대 방면으로 나눠서 통행 중인데요. 이 여파로 여의도 남단이 매우 혼잡합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각별히 잘 살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홍지램프에서 홍은램프 구간 2차로에는 대형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이제 긴 구간이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성수부터 반포대교 사이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2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어 처리 작업 중입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장지 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검찰이 엄청 바쁠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 수사도 해야죠. 거기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이석수 전 이 특별감찰관 수사까지 여러 가지 정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문제까지 있으니까 정말 검찰 이렇게 바쁜 시절을 잘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요, 검사 출신이시죠.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백 의원님은 요새 바쁘시죠. 백 의원님도 그죠? 네, 좀 예. 그렇지.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 하두이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여쭤보죠. 자, 청와대 이 검찰특별수사팀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수사가 상식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형평성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이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미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40여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수사가 이미 착수됐고요. 그리고 이 특별수사감찰관은 지금 사직을 한 상태 아닙니까? 사표를 냈지만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여전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공평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형식적으로 볼 때는 양쪽 다 공정하게 된 거지만 그 내용의 실질을 보면 실제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압수수색이 집행된 것이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계셨으니까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말이에요. 이 집이 땅도 많고 엄청 부자 모양인데 그 경기도 화성 땅 농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화성 땅이요. 이거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루 만에 그냥 수사하겠다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거는 검찰에 계셨던 분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는 압수수색이 있고 난 다음에 비판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방송 매체에서 얘기했지만 이 압수수색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왜 화성 땅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검찰에서도 공정성의 부분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조금 더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우병우, 이석수 이 두 분의 문제라는 의혹이라는 것이 여기 언론사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등장하는 언론사가 조선일보 그리고 MBC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조선일보, MBC도 수사를 해야 되나요? 지금 어차피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유출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에 대한 잠정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MBC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하고 있다는 보도도 없고 했다는 기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MBC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실제로 그 MBC에서 보도된 과정을 보면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해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볼 때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조선일보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우조선 고위층의 연임을 지금 청와대에 부탁했다. 이런 폭로까지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너무 이례적인 일이죠. 청와대가 일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일탈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폭로까지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의 이런 반응들에 반해서는 청와대가 전면에서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구학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우병우 수석에 집중된 여론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렇게 지켜주기에 나섰다고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실제로는 정말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 운영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까지 청와대에서 감싸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정권 말기가 오면서 레인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정 라인을 총괄하고 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물러나게 되면 더욱더 레인덕 현상이 가속화되고 정권 누수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대통령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박수환 대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이 돼 있죠. 근데 박수환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박게이트라는 얘기 벌써 쓰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수환 대표라는 분이 실제로 법조계나 경제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중요 사건의 밑그림을 그리고 기획소송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게이트로 비하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려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수사가 된다면 이분이 이명박 정부 때만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정권 내에는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대나 지금 현 당시에도 여러 가지 로비나 이런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된다고 한다면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에만 집중해서 수사가 되고 실제로 현 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일은 묻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자, 롯데 얘기도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롯데 신동주 부회장 오늘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이 검찰의 의혹 규명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학생 증인이 자살하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사가? 그렇죠. 수사 경험 많으시니까. 예. 이인원 부회장 기근은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롯데맨으로 불리고 있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최측근이었고 최근에는 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롯데 총수 일가하고 롯데그룹 전반의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비자금 수사 같은 경우는 총수 일가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다른 증거 자료가 없이 오로지 이인원 부회장의 그 연결고리만 있는 상태로 돼 있다면 굉장히 수사가 비자금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번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수사가 특히 그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신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신격호 회장이 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지휘를 하고 최종 책임자로 판명이 되더라도
지금 사실 이렇게 판결이 난 상황에서는 구속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금 일정적으로 한정치산자 뭐 이런 식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혐의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구속은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거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정상적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요. 예. 그것이 구속에 있어서는 분명히 참작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롯데 문제 이것도 빨리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 검찰에서 이 롯데 문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계속 수사를 이거 하고 이례적인 있었는데 그렇죠. 다른 재벌 수사와는 다르게 속별로 사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건으로 어쨌든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자금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 입증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수사의 결말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의문스럽고, 근데 문제는 롯데 수사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